예, 안녕하십니까. IBM의 보안 기술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2막 IBM Security Engineering Framework, IBM의 SDLC죠. 이 방법론과 그다음에 최신 테스트 방법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아젠다는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IBM Securing Engineering Framework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안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BM 이제 보안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IBM이 이제 보안 비즈니스를 한다, 아니면 IBM이 보안 솔루션을 이제 판다, 아니면 IBM의 보안 기술을 얘기할 때 IBM 뭐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메인프레임 이런 서버 기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IBM은 굉장히 뭐 비즈니스 영역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최고의 그런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 회사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반증으로서 이제 2010년도 약간 지나긴 했지만 2010년도에 이제 IBM은 베스트 시큐리티 컴퍼니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베스트 시큐리티 컴퍼니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올해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은 회사 발표한 이제 세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IBM이 4위죠. 4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안 매출 네 번째로 큰 회사가 IB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 2, 3위의 회사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면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안티바이러스, 소위 말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반면에 IBM은 이제 B2B,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안 회사 중에서는 넘버원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는 굉장히 IBM은 굉장히 많은 보안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9군데의 보안 연구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포스 연구소, 그 다음에 추리 보안기술 연구소, 굉장히 많은 보안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안 협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이제 IBM이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제 보안 기술,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래서 IBM 보안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리다 라고 그러면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SDLC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안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소프트웨어 대신 Secure라는 용어를 써서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는 용어를 보안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SDLC인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안 쪽에서는 똑같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제 보안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이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여기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시큐어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그런 노력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자도 필요하고 테스터도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비즈니스 분석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안적으로 같은 공통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야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시큐어하게 이제 개발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SDLC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프로세스 정립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SDLC도 보면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근거사항이 있습니다. 근거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1강에서 봤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면은 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개인 정보를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그죠? 홈페이지 상이나 아니면 외부에 대외 공개된 그런 그 사이트에 이제 할 경우에는 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큐하게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의거해서 홈페이지든 공개형 웹서버 관리할 때 공개형 웹서버는 6개월마다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이나 평가 이거 자체가 SDLC는 아니지만은 SDLC 프로세스를 도입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렇고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도 봐서 그렇고 우리가 보안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1강을 보셨으면 굉장히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 약 2004년도부터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 보안 분석가들이 해왔던 그 얘기들, 보안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들이 아직도 똑같이 보안 취약점으로 있는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안 쪽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근본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현실을 이제 좀 돌아보면요. 우선은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그 보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도 이제 많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자체도 굉장히 성과 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납기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납기 준수가 좀이라도 늦어지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납기 준수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는 이 품질 관리라는 게 상당히 많이 부재가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자분들도 이 보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수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하시게 되겠고요. 또 보안 담당자들도 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는 단순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이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합니다. 근데 체크리스트의 맹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그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취약점 관리가 상당히 불충분하죠. 불충분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개발자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훈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QA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누구 담당 책임이냐 하면은 보안 담당자 책임이다. 이렇게 일임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모든 참여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테스터,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관리자,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관리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라든가 하여튼 모든 그런 관계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좀 더 그 안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자체, 그죠? 보안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는 표준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표준화한 것들을 많이 개발자들이 활용을 하면은 보안에 대한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표준화 자체도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거죠. 불충분하고 또 표준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발 그룹은 개발 그룹대로 따로 놀고 이 보안 그룹은 보안 그룹대로 따로 운영이 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도 품질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개발자들 스스로도 어떤 그 스스로 개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지 보안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패턴을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도입해야 될 당위성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입했을 때 어려운 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안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잘 정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될 상황이 이제 되겠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부분에 보면은, 그럼 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이 개발단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가 솔루션이 있습니다. 보면 웹 방화벽,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제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왜 어렵냐면은 첫 번째는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주로 이제 패턴 위주입니다. 패턴 위주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공격 기법, 새로운 공격 기법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안 정책의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보안 정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떤 것들은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허용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정책을 세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허용되는 이 바운더리에서 전부 다 이제 보안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웹 방화벽이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이 방화벽, 웹 방화벽이라는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도 100% 이게 웹 보안의 리스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웹 방화벽은 그냥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툴이라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리스크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보안 통제 수단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웹 보안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이제 재밌는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웹 시큐리티라고 써 있습니다. 웹 시큐리티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 보안 담당자가 이제 요 문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죠. 요 문에서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계속 체크를 해서 만약에 해커다라고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문제는 문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해커는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제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하는 시사점으로 이제 웹 방화벽하고 실제 웹 방화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회 경로는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그 SDLC, 여기서 말하는 SDLC는 이제 그 시큐어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보면 이제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하고, 디플로이 하고, 유지하고, 이런 이제 순환 사이클을 이제 지속적으로 쭉 돌게 되겠죠. 쭉 돌게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시큐어하게 한다고 하면, 시큐어한 관점을 메인테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그 다음에 디플로이 관점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을 볼 거냐, 아니면 디자인 수준에서 시큐어한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디파인 레벨에서 시큐어한 관점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앞 단계에서 보안적인 관점,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적용했을 때가 실제 이 뒤에 단, 메인테인 단계나 디플로이 단계까지 와서 보안적인 관점이나 보안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좀 더 그 보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아래 수준보다는 좀 더 윗 수준에서 보안을 고민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그 보안적인 관점에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이 보안적인 관점, 보안적 요구사항, 보안적인 점검을 할수록 이 취약점이나 버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버그를 픽스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